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저희 수련하는 영상들을 조금씩 잘라서 제가 올리고 있었는데 댓글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한 몇 년 전에 다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가진 쿵푸에 대한 생각, 무술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법 훈련하는 내용들 보고 저 동작은 실전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비판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일단 초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초식은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 기술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조금 더 그 격투기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팔극권에 초식이 올라왔는데 못 쓴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 초식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못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건 틀리지 않느냐. 사실 저 부분에 단락을 잘라서 보면 격투기 선수들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동작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무에타이 하는 시합에서도 나오는 동작들인데, 저 동작을 무조건 크게 움직이는 동작이니까 아니다, 잘못됐다, 문제있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권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와 힘을 단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문파마다 권법을 수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문파는 같은 무술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팔극권, 그럼 팔극권 안에서도 어떠한 단체는 처음에 팔극권을 중심에서 훈련하지 않고 소림권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격투 무술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련하는 그런 무관이나 개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 보면 체술, 그러니까 뭐 기계체조라든가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몸을 쓰는 법을 먼저 훈련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팔극권인데 팔극권이 되게 강하고 힘있게 임팩트 있게 권을 치는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훈련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힘있게 팔극권을 훈련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 훈련 방식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지도자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예전에 어떤 팔극권 모 문파에서 훈련하는 내용을 봤는데, 기초 훈련에서는 단조 위주죠. 단식, 탁, 탁, 탁 끊어치는 그런 훈련 위주로 훈련을 하더니 나중에 고급 수련으로 넘어가니까 연타기로 이렇게 동작을 바꾸더라고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동작을 처음에는 힘과 구조를 단련하는 것, 그리고 몸에 힘을 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에 치중을 두고, 이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응용이죠, 넘어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건 사실 어느 무술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무술 쪽에서는 보면 입문 단계에서 빠른 연습을 막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힘을 단련하는 공법을 훈련을 시키죠. 또 어느 문파에서 보면 저게 비정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전문파에 가서 보면 그게 비정기가 아니라 기초 단계에서 훈련하는 그런 내용인 경우도 있어요. 견문은 넓은 게 좋고요. 모든 동작은 내가 해보고 익히면서 몸에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취하면 되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가 내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형제 A는 닭고기를 좋아하면 형제 B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형제 C는 채식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식성이 다른 것처럼 운동에 대한 관점도, 무술에 대한 관점도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술의 범주를
격투기의 범주를 같이 더해서 무술과 격투기의 범주를 하나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은 제가 지금 48인데 옛날부터 제가 쭉 책들도 보고 무술 쪽에서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격투기에서 수련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원래 격투기와 무술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점점 무술과 격투기를 한 우물에 놓고서 자꾸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격투기와 무술을 하나의 범주로 보려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나이 있는 저보다 연배이시거나 저랑 나이대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나 얘기해보면은 무술의 범주와 격투기의 범주를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쿵푸에서도 쿵푸 우슈에서도 무술의 범주를 보면 이 전통 무술적인 그런 훈련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격투 파트를 맡고 격투기의 개념으로 보면 산타 격투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보고 뭐 창수라는 거 보고 주먹 치는 거 원투 펀치 맞고 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격투기까지 다 하고 운동을 여러 가지 했고, 저희 운동하는 친구들도 운동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원투 펀치 가르치고 격투기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격투기 예찬론자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격투기 계속 하시면 되겠지만, 어떤 격투기를 계속 하다가 나는 전통 무술 쪽이 좋아라고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 격투기를 수련하면서 전통 무술도 병행하면서 수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무술이나 격투기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지금 뭐 MMA가 최강의 포식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MMA도 하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복싱에 대한 매력이 계속 이렇게 와닿아서 복싱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태권도나 이런 여러 가지 무술들을 하다가 또 격투기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통 무술을 수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 멤버들 가운데는 뭐 레슬링도 하고 주짓수도 했는데 본인이 전통 무술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전통 무술을 수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격투기를 수련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싸움 기술을 익히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무술을 수련하거나 무술을 수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갖지 않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수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형제에 대한 얘기, 식성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무술과 격투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무술과 격투기를 한 우물에서 보려는 분들도 있지만 따로 분리해서 보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그 같은 무술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 무술이 폼이 나기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피폐해져서 내 몸을 회복하려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호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실전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격투기처럼 사용을 하려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 따라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보는 관점이 맞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련하고 있구나,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8급권 초식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8급권의 초식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관점의 차이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의 차이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보고 절대 못 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기술들이 단타적으로 연속기로 사용을 하는 초식들이라서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강한 힘을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동작을 작게 해서 쓰게 되는, 연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초식을 바꿔요. 그래서 전통권에서 수련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에 기본공, 보형이라든가 체력 단련, 유연성 이런 힘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가서는 기본 단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력을 기르고, 여기에 권법 수련을 통해서 권법에 움직이면서 힘내기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타라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이 그 기묘한 동작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임 가운데 상대방과 힘의 합을 맞추며 내 힘의 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엔 추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과 흘러가는
그 힘의 흐름 중심을 빼앗고 이런 가운데서 사용하는 그런 기격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떨어져서 치고받고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산수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타 격투기는 중국 무술이 다 서로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폐합해서 같은 룰 안에서 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 무술의 큰 개념을 쿵푸의 각 다른 그 큰 개념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전투 개념적으로 보고서 이거 하나로 뭉쳐서 현대 격투기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산타 격투기를 굉장히 중국 무술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산타 격투기는 굉장히 중국 무술과 매칭이 잘 되는 무술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산타 격투기를 처음에 볼 때 이게 무슨 중국 무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쿵푸를 계속 수련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산타 격투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쿵푸와 연결이 되는 무술 격투기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레슬링이나 이런 보다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뭐 산타 선수들이 쿵푸나 이런 걸 수련을 안 하겠지만 뭐 저나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사부님 때에는 쿵푸를 수련하면서 그것과 접목된 산타 격투기를 훈련들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에 와서 좀 더 뭐라고 말할까요? 전문화되는 그런 개념들 때문에 복싱과 뭐 발차기 그리고 넘어뜨리기를 하는 레슬링 같은 게 접목이 돼서 훈련한다고 해서 과거에 그렇게 훈련한 내용들이 부정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유행처럼 뭐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사부님께서 전통권을 먼저 수련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슈 협회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우슈 협회에 소속돼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부님께 전통권도 맛보는 식으로 배우고 우슈도 조금 맛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뭐 동문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사부님께서 구간 끝물에 이제 제가 사부님을 찾아가서 배웠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배울 때도 팔극권 대타나 이런 걸 할 때 그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팔극권 대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형태를 그냥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굉장히 근접전인데다가 관절기라든가 등타라든가 타격이 하나로 접목된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이상적인 그런 대타 형태를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그런 몇 가지 초식과 그 대타 흐름 같은 것은 제 머릿속과 제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본인들의 입장이 모든 무술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은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본인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 주장이 주류라고 해서 타인의 입장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팔극권 그 정주 초식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동작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잘 쓸 수 있고 좋은 초식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무술은 다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